자, 지금 현재 3월인데 3월이면 이제 법인세 신고가 한창이죠. 그리고 이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이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고 법인세가 산출이 되면 이제 4월이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대출을 받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 연장 신청서나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럴 때 재무제표 숫자를 갖다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지금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출 서류 신청뿐만 아니라 내가 입찰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무관청에 서류를 준비해야 될 때 재무제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를 이용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라도 한번 영상을 봐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요거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두루두루 이거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앞서서 재무제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무제표는 왜 작성하는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세금을 내기 위해. 그러면 여기서 정보 이용자는 국세청이 되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서 정보 이용자는 은행이 되겠고, 그리고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 주석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요거는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렸는데 아직까지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해서 대차대조표라고 적어놨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뭐냐? 특정 시점에 나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와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3월 10일 현재 나의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가 있고, 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나는 뭐 기타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근데 차량이 얼마인지 이거를 다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산도 있겠지만 내가 은행에서 얼마를 차입하고 그리고 뭐 내 친구한테 얼마를 꺾고 뭐 이런 부채도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뭐냐? 내가 하나 뭐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얼마가 남고 거기서 세금을 얼마 떼고, 그러면 순수하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얼마인지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좀 성격별로 좀 자세하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뒷장에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최초에 만들어질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약속,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를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여기서 감이 오시죠? 유동자산에는 그러니까 움직이기 쉽다라는 의미로 1년 이내에 뭐 현금화가 쉽거나 뭐 빨리 현금화가 되는 그런 자산들을 우선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 부동산을 생각하시면은 제일 여기에 적합하지 않나 싶은데요. 집이나 자동차,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적금 뭐 이런 게 있는데 감 오시죠? 이렇게 해서 자산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한다 그러면은 유동성 부채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만기가 1년 이상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 부채로 나타낸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냐? 다 아시는 거죠? 은행에 빌려온 빚, 그리고 내가 다음 달 갚아야 될 카드 대금,
뭐 등등등등 있죠. 뭐 친구한테 빌린 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부채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이 있는데 자본의 구성 요소도 몇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 두 개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금은 그 회사나 뭐 내가 가게를 열 때 최초에 투자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돈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장사 미천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대출서류 작성하실 때 뭐 매출액이나 뭐 아니면 자산 금액 이런 건 다들 잘 적으시는데 보시면 자본금과 자본을 그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본금이라고 한 거는 최초 회사 설립 시 그 납입 자본을 의미합니다.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본금 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이나 그 자기 자본이라고 나타내져 있으면은 여기서 5만 원과 2천 원의 합계인 5만 2천 원, 그러니까 총 자본의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는데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기서는 법인의 자산 부채와 그 개인의 사업용 자산 부채가 올라가야 되지 괜히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의 자산 부채가 올라가거나 뭐 직원 뭐 이런 다른 사람의 것들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법인의 자산인데 직원의 통장에 있거나 법인이사의 통장에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직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법인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적금 이율이 법인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참 좋은 마음으로 회사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면 다시 회사 통장에 넣어준다고. 이렇게 되면 세법적으로는 그 상증세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 하시면 안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그 이율이 더 좋다고 해서 내 돈을 회사에 넣는다. 이것도 지금 회사의 법인세, 회사의 증여세에 관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의가 다르거나 이러면은 절대 그 혼합해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뒤로 가서 손익계산서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내가 상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내 손에 얼마 떨어질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약간의 그 비용별로 수익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내가 작년 1년 동안에 1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7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분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는데,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냐? 내가 상행위를 해야 되니까 직원도 채용하고 수도 요금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고 뭐 기타 등등의 영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쭉 이대로 영업을 했을 때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영업의 수익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업이익과 관련은 없지만 어쩌다가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여기에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뭐 차가감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고요. 요게 여기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인세가 도출이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이 1년 동안 내가 장사를 했더니 내 주머니에 남았다라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완벽하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현금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뭐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나타난 당기순이익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 보시면 A씨는 통장에 있는 2,500원과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원으로 전자기기 도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3,000원을 들여서 상품을 매입하였고 이를 4,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출금에서 이자 5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를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초 시점과 기말 시점 두 개를 나타내 봤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A씨가 사업한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한 개의 표로 나타내면 되겠죠. 일단은 기초 시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A씨는 통장에 있는 2,500원과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원으로 그 전자기기 도매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초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자본금 2,500원은 내가 통장에 있는 돈 그 2,500원을 가지고 자본금을 삼았다라는 얘기고, 국민은행에서 2,500원을 대출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 부채를 오른쪽에 다시 나타내 주면서, 그리고 대출받은 돈 2,500원과 그 내 자본금 2,500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통장에 있죠. 통장의 자산의 보통예금의 5,000원을 그 왼쪽에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 거래에서는 3,000원을 들여서 4,000원에 그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액은 4,000원이 되는 거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 되겠죠. 상품 원가. 그리고 4,000원에서 3,000원 뺀 금액을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1,000원이 되는 거고, 대출금에서 5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했으니 이자 비용 500원을 또 차감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니까 100원이 나왔습니다. 또 차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 빼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당기순이익 4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부채는 그대로 2,500원이 있는 거죠. 상환했다거나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했다거나 라는 그 문구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자본금도 뭐 감자나 증자를 했다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2,500원 그대로 있는 거죠. 아까 근데 이익잉여금이 달라지죠. 그 당기순이익에서 400원이 생겼으니까 이 400원은 또 다른 내 미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자본금 밑에 이익잉여금으로 400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자산을 보시면 보통예금 3,400원, 임차보증금 2,000원으로 해가지고 합계가 5,4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보통예금 3,400원은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기초에 보통예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2,000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3,000원 주고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또 마이너스 3,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품을 4,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예금 통장에 4,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다시 플러스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00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도 냈죠. 100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예금은 3,4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2,000원을 줬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자산에 달아 놓는 거죠. 나갈 때 받아 나가는 거니까 내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3,400원과 임차보증금 2,000원의 합계가 자산으로 5,400원이 올라가는 거고, 부채와 자본 합계가 5,400원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제표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자산이 얼마니, 내 부채가 얼마 있니, 이런 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출 서류에 매출 적으라 그러면 잘 적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적으라 그러면 잘 적고, 그리고 자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만 잘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공익법인 신고 같은 경우에도 자산, 부채, 자본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 칸에 따라 잘만 따라가서 적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원래 재무제표 안에는 많은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논리까지 다 확실하게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러시면은 뭐 다 조금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좀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